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콘서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 첫 콘서트죠. 저는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거의 포기 단계였다가 극적으로 저희 구독자님께서 티켓 하나를 또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있어서 그걸로 첫 콘을 가게 됐습니다. 27일 날 첫날 콘서트를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콘서트는 극적으로 티켓을 구하게 됐다. 그래서 27일 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공연이 끝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께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웅시대 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요즘 콘서트 때문에 너무 설레어서 잠도 안 와요. 이명웅 씨의 새로운 세트리스트 들을 생각에 너무 떨립니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인터넷 뉴스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명웅 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이 속상하고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지금 이명웅 씨의 이름을 딱 검색해보면 우리 팬분들의 이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기부 소식,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웅 씨의 가수 평판 브랜드 이야기들. 자,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의 또 기부 이야기들 이런 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이 기사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제작들을 다 쪽박 찼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영화 제작하면은 몇백억 원입니다. 대작들이 다 쪽박 차는데 극장서 100억 원 넘게 벌은 영화가 뭐냐? 바로 이명웅과 핫쇼핑이다. 자, 영화 결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결산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명웅 씨의 I'm Hero, The Stadium과 사랑의 핫쇼핑 포스터가 딱 보이죠? 우리나라 올해 영화를 대표하는 바로 두 작품입니다. 올 하반기 외화 기대작이 잇따라 개봉했는데 전편에 못 미쳤다. 조커 후속편도 망했고요. 그리고 마블 프랜차이즈 베놈 이것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돌아온 글래디에이터 이것도 또 시원찮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할리우드 블랙버스터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올 하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런데 복병이 있으니 바로 이명웅과 핫쇼핑이다. 이명웅 씨의 영화가 누적 관객 35만을 넘어섰죠. 매출액이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실화 영화 중에 역대 흥행 1위에 올랐다. 자, 특히 우리 팬분들 4DX 특수관 상영 덕에 관객 수 대비 매출액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또 사랑의 핫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111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올랐다. 저렇게 2024년을 대표하는 영화 한 편에 바로 이명웅 씨의 콘서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왜 이명웅을 모르느냐. 지금까지 이명웅이 했던 선행들 그리고 이명웅이란 사람의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느냐.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명웅 씨를 두둔하는 이야기들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 유튜브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대다수가 피아식 별띠를 기억할 것이다. 사실 저는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훈련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통상 육군에서는 백색면과 노란색면에 통일, 멸공, 필승 같은 단어가 인쇄돼서 상부지침에 따라서 방탄모나 어깨에 두릅니다. 방탄모에 두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전쟁 같은 상황, 살거나 죽거나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쉽게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장에서 적군을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거침없이 총격을 가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으로 탄핵 국면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마치 피아식별띠처럼 활용된다. 연예인의 SNS로 몰려가서 입장을 따지는 듯한 행태가 대표적이다.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궁금하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 적군으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더 크다. 사실 이명웅 씨는요, 여러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피아식별띠처럼 이명웅 씨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냥 국민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고요. 그것에 대해서 게시물을 올렸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가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아니면 비상계엄령이 웬 말이냐, 아니면 비상계엄령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시민 소양이 부족하다, 한국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평론가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평론을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냥 일상의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도 이명웅 씨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되어야 할까요? 더더군다나 시민적인 기초 소양이 부족하다. 자, 비상계엄령 때문에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진 건 맞지만요.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건너가서 그날 밤에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그날 일은요, 정말 생각이 짧은 대통령의 한낱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도 찬성돼서 가결된 상태죠. 그만큼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과거 계엄령 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고요. 또 대통령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 바로 제어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웅 씨가 이렇게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으로서, 한 명의 가수로서 본인의 일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될까 싶습니다. 이명웅 씨를 비아냥거리는 일부 문화평론가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유튜버들, 정말 그들이야말로 이런 정국을 이용해서 인민들의 분노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찬반 의사를 밝히는 행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 생길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탄핵 찬반 주장을 두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철저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요, 첨예하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도요,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습니다. 당장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탄핵보다는 조기 퇴진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주장들 각자의 생각과 이념의 이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사와 다르다,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피아식별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이명웅 씨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죠. 대한민국 선장이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장을 바꾸면 된다. 강압적인 피아식별을 통해서 벌어지는 내전은 소모적이고 분열만 조장된다. 의미 없는 피아식별 행위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너무나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르는 하루 동안 많은 뉴스 쏟아졌는데
그중에 가장 철렁했던 게 이명웅 씨 관련 뉴스였다. 이명웅 씨가 반려견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축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났다.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것은 군국주의 일본 시절 자주 쓰던 히고쿠민 연상케 하는 소리다. 섬뜩했다. 권위주의와 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구나.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억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인이 숨쉴 여지는 남겨놨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게 바로 전체주의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다른 일상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다른 일상을 용납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과연 대한민국 자격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김갑수 씨. 그렇게 많은 출연료 받아가면서 여러 방송 출연하셨는데 기부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갑수 씨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넘어왔는데 정말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화평론가라는 그 자격은 누가 주어줬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과연 본인의 주장은 다 그렇게 맞는 소리일까 싶습니다. 한국인의 자격은 과연 누가 주는 겁니까? 이명웅 씨는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따져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기부를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런 이명웅 씨에게 과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본인의 심장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정치 발언 안 한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평소에 도저히 엄두도 못 낼 깔아뭉개면서 자존감 채우는 거 정말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유라 씨가 김갑수 문화평론가를 비판을 했죠. 정치적 발언 안 한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평소에 엄두도 못 낼 애 깔아뭉개면서 자존감 채우는 거 정말 없어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웅 씨의 선입견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명웅 씨는요. 탄핵에 대한 계엄력에 대한 어떠한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명웅 씨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떠한 말을 해도 파장이 일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어느 쪽에서든 이명웅 씨와 소속사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것도요. 이명웅 씨가 비난받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명웅 씨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명웅 씨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